안녕하십니까. 고덕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수요일 아침 좀 쌀쌀하긴 하지만 날씨 좋습니다. 오늘은 한미반도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전자 공시를 냈는데 SK 하이닉스로부터 이제 HBM TC 본더를 108억 원 정도를 수주를 했는데 여러 기사가 났었어요. 기사를 났는데 저도 이렇게 좀 여러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로 108억 정도의 HBM 장비를 수주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근데 많은 신문에서 이게 SK 하이닉스가 발주한 장비가 HBM3 12단 제품을 위한 TC 본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16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단은 벌써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에서는 지금 발열 문제 때문에 GB200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데서 지금 뭐 주문을 취소를 한 거나 연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12단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TC 본드로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108억이라는 것은 뭐 작년에 한미반도체 매출의 6.8%에 해당되는 거고 계약 기간은 1월 14일부터 14일 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까지 약 5개월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 장비는 SK 하이닉스 청주 M15X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가동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저거는 가동이 되려면 하반 계약은 하는데 7월 1일까지니까 뭐 일부 하반 계약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하반 계약 조금 늦게. 그 다음에 이천에 M10 F라든가 이런 데 공급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D 일렉에 따르면 이번 공급 장비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납품한 본드 장비를 개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문에는 제대로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그 공급했던 TC 본드 있죠. TC 본드를 오버홀을 했어요. 오버홀이라는 게 뭐냐면 기계를 다 뜯는 거죠. 뜯어가지고 조금 그 마모된 부품은 갈고 또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래서 옛날 장비를 새 장비처럼 그냥 싹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신품 장비를 새로운 장비를 쓴다면 돈이 많이 드는데 한미반도체가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구형 장비를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오버홀을 통해 가지고 새 것처럼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엔진 같은 거, 자동차 엔진이나 이런 것들도 오래 쓰다 보면 피스톤 링이 망가지고 이러면은 그걸 오버홀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이 그 납품사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신문에는 안 났었어요. 어떤 유명 블로거가 그 나왔던 거를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미 납품한 본드를 개조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전자공시입니다. HBM 제조용 장비 수주라고 되어 있고요. 뭐 계약 금액은 108억입니다. 그리고 계약 상대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고 이게 이제 시작은 1월 14일 마치는 거는 7월 1일입니다. 5개월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업계에 따르면은 이날 공시한 수주 계약은 새로운 장비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미 SK 하이닉스에 공급한 본드를 HMR 히트 매스 리플로우 공급 용 그 열 압착 장비로 개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마 SK 하이닉스가 뭐 HBM3라든가 그 전에 HBM2E라든가 이런 데 쓰던 그 TC 본드를 HMR 공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일렉이 다른 그 신문하고 다르게 자세하게 했어요. 계약에는 대당 6억 원씩 한 게 총 14대. 거기에다 테이프 앤 릴이라는 설비 한 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상당히 구체적. 이런 내용이 다른 신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탭 앤 릴 그 설비는 부품을 효율적으로 포장해서 생산 유통 과정에서 효율을 높이는 장비다. 그러니까 그 테이프 앤 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서 어떻게 포장하는데 이 장비는 포장 때 쓰는 장비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3M 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막 하는데 그거를 한미 반도체에서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DRAM을 HBM으로 말하는 8단, 12단, 16단을 쌓으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열 압착을 하게 되면 이게 휘어버립니다. 웨페이지라 그럽니다. 이렇게 휘는 것이 치명적인데 이런 것을 방지하는 아마 그것들이 한미 반도체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현재 SK 하이닉스는 양산 중인 HBM3 이 12단의 경우 전 세대 제품과 달리 HMR 공법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칩 다이가 얇아지죠. 제가 전에 방송했던 것처럼 일본의 그 디스코라는 장비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던 코어 칩 다이를 얇게 막 갈아내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걸 붙이다고 열을 가해서 붙이다 보면 웨이퍼가 이제 휨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워페이지라고 해서 휨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TC-NCF 방식으로 하니까 이걸 그냥 필름을 요 사이에다 필름을 넣고 열 압착을 하니까 휨 발생이 더 많겠죠.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열 압착이 아니라 그 MR 머프 방식으로 하는데 요걸 HMR 공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가 직접 개발하고 이름을 붙인 공법이다. 오늘 이제 유튜브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공식적으로 다 발표가 됐지만 16단 HBM3E를 이제 샘플이 공급이 되고 아마 곧 이제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데 이에 뒤질세라 마이크론이 16단 HBM3E를 지금 양산할 준비를 다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한미 반도체가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108억의 장비를 수주한 거는 제 생각에는 12단보다는 16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더 그 다음 세대 HBM4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12단에서부터 16단 그 다음에 20단까지 준비를 하겠지만 한미 반도체도 지금 12단, 16단, 20단을 공정에 맞춰서 자기들의 이제 TC 본더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기존의 거는 또 우리가 오버홀하는 개조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딩 시 열을 조금씩 가해서 살짝 붙인 뒤 매스 리플로우 MR 공정을 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여기 히티드잖아요. 히티드. 그래 열을 조금씩 가해서 살짝 붙이고 난 다음에 매스 리플로우 공정으로 가는 그런 장비를 개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칩 다이를 올릴 때 TC 본드를 쓰고 이후에 MR 공법을 통해서 침을 완전히 붙인 후 절연을 위해서 언더필 이런 공정을 했는데 그래서 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본딩할 때 열을 조금 해서 살짝 붙이고 난 다음에 매스 리플로우 공정으로 해서 딱 이제 패키징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D4개 기사 중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최근 엔비디아 외에 브로드컴의 고객사를 확보했다 그랬어요. 그래 SK 하이닉스가 브로드컴을 고객사로 벌써 맞이를 했죠. 하반기에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HBM 생산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작년에 이제 월 10만 장의 캐파였는데 올해 17만 장, 일부에서는 20만 장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에도 공급도 해야 되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HBM이 아마 A식이라 그래서 고객 주문형 반도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TC 본도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거에 일환이지 않겠느냐. 어쩌면 기존의 지금 TC 본도를 HMR 그거를 이제 개조를 하는데 완전한 신품의 TC 본도를 넘어가기 위한 한 중간 과정은 아닌가 하는 게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개발 소식을 전한 HBM3 16단도 올해 상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런데 그냥 두루두루 쓰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 보이죠. 왜냐하면 12단 HBM3는 벌써 이미 SK 하이닉스가 대량 생산 들어가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죠. 비록 엔비디아가 지금 GB200에서 발열이 생겨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건 문제도 다 해결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TC 본도 시장에 올해가 뭐 2파전이 될지 3파전이 될지, 그래서 여기 보면 SK 하이닉스가 싱가포르의 ASMPT에 뭐 수십 대의 TC 본드를 주문했다. 그 다음에 하나 정밀 기계 장비를 또 퀄테스트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HBM에서 TC 본드에서 수율이 이게 좀 확인이 되고 검증된 장비는 한미 반도체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만일 이 ASMPT라든가 하나 정밀기계 본도가 잘 됐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 걸 안 쓰고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복수 밴더 그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한미 반도체의 이 공고한 지위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전자 공시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24년 4월 요게 대략 한 6월 정도 되죠. 여기 이제 공시가 엄청 높아졌죠. 이렇게 여기 어느 때냐면 마이크론이 작년 6월에 한미 반도체 TC 본도를 수주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높이 갔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있었던 거는 다 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또 이렇게 의문점이 또 들죠. 그럼 왜 삼성전자를 안 쓰고 있냐는 얘기죠. 조금 전에 또 기사를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이제 끝났지만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5가 열렸었는데 삼성전자가 프라이빗 부스를 만들었거든요. 비밀의 방을 만들어서 고객 사이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HBM4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HBM4.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퀄테스트 중인 HBM3, 8단, 12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포기한 거는 맞아요. 포기란 말이 제가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퀄테스트를 통과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이 된다 그래도 물량도 적을 것이고 단가도 작을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통과 의뢰 중으로 한번 생각하고 삼성전자는 프라이빗 고객들에게 HBM4에 대한 설명을 쫙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의 눈은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16단 HBM3E로 옮겨가 있고 삼성전자는 16단 얘기는 없고 HBM4로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여튼 올해는 이 범용 레거시 D램이라든가 낸드도 지금 감산에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물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메모리 3사가 사활을 거는 건 HBM 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한미 반도체가 TC 본드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개조를 하고 오버홀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의 TC 본드를 수주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마 개조하는 것 같으다. 한 대 개조하는데 6억이 든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덕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